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차기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칭 보수우파라고 주장하는 정당의 숫자만 따진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가히 보수우파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보면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좌파들은 지난 수십 년간을 이합집산을 해오면서 그들만의 노하우를 쌓아서 서너 개의 정당으로 나누어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에 단련이 되어서 평상시에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정당을 지지하다가도 일단 힘을 합쳐야 된다고 할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측에서는 거의 자한당 독점 상태로 지내다 보니 자한당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도 오랜 동안을 하나의 정당만을 바라보고 지내왔던 보수우파 국민들에게는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당이 나오면 그것은 분열이고 분열은 필패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한당이 아무리 뻘짓을 하던 빨갱이 이중대 역할을 하던 무조건 자한당이어야 한다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깨어있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도저히 자한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새로운 보수우파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돼지화가 되어 있는 대다수의 보수우파 국민들 눈에는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인 우리공화당이 분열 세력이라 비춰졌고 그 결과 지난 선거들에서 우리공화당이 저조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여 세월 동안 보여준 자한당의 뻘짓과 변함없이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높이 세워온 우리 공화당이 보수우파 국민들의 눈에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듯 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자한당 국회들이 과거 좌파 운동권들이 하던 선거운동 전략을 들고 나온 듯 합니다. 80년대에도 대학마다 총학생회장 선거가 열리면 운동권이 아닌 학생 중에서도 총학생회장에 출마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운동권 중에서 자신들이 앞세우고자 했던 것들을 당선시켜 왔습니다. 80년대 대학생들 대다수가 운동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늘 운동권 출신 총학생회장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면 지금 보수우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창당 러시의 진실이 바로 보일 것입니다. 자한당을 지지한다는 보수우파 국민들 중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한당 지도부가 정상적이라면 지지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탄찬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탄반 정당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들은 여론조사 싸그리 무시하고 심지어는 유승민을 받아들이면 지지율이 10%나 줄어든다는 결과를 보면서도 자한당을 탄찬 쓰레기들 정당으로 만들고 있으며 유승민도 끌어들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론조사와는 거꾸로 가는 그런 황당한 행태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국민들 중 80%의 의견을 싹 무시할 수 있는 배경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자신들이 아무리 엉터리 짓을 하더라도 그 80%들도 자신들을 찍을 수밖에 없다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공화당이 지난 세월 피땀 어린 투쟁의 결과로 자한당 지지 국민들 중 80%가 탄핵이 엉터리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왜 그 80%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80년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약을 내거는
비운동권 출신의 출마자가 생겨나면 여러 파벌로 갈려있던 운동권들은 막후 교섭을 통하여 한 명의 총학생회장감을 선정하고 밀어주기로 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참신한 아이디어라 보이는 공약과 비슷한 공약을 내세우는 들러리들을 출마를 시켜서 일반 학생들의 표를 분산시킵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운동권에서 총학생회장이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자한당이 하고 있는 선거 전략이라 보여집니다. 자한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로 대상으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면서 더불어공산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수우파 국민들을 상대로 좌파들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하니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주장하면서 뭉쳐야 산다는 그 알량한 구호 하나만을 외치면서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인 우리공화당을 분열 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이비 보수우파 정당인 자한당이나 계속 지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곧 공산화가 된다는 듯 협박하는 것만으로 자한당이 못 믿어서 떠나가려는 보수우파 국민들이 표심이나 잡아서 차기 총선에서도 보수우파 제1당이라는 지위만을 확보하면 만년 야당도 상관없다는 그런 망국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자유통일당의 중앙당 창당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한정당인 듯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통일당의 역할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했지만 탄핵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80%의 국민들이 우리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껍데기 정당이라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이름에 자유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바로 보셔야만 합니다. 저들이 이름에 자유를 앞세운 것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 두 정당을 쥐락펴락하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자유당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도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당은 중도 우파에서 중도 좌파까지를 어우르는 정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표방했던 자유당은 보수에 가까운 중도 우파의 자유당이었다면 지금 저들이 표방하는 자유당은 좌파에 가까운 중도 좌파의 자유당이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이승만의 자유와 김구의 통일을 합쳐놓은 듯 보입니다. 그러니 이승만을 앞세우고 있는 정당의 창당 행사를 김구 기념관에서 했다고 하여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공화당 박태우 사무총장이 자유통일당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고는 하나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공유하는 부분은 고작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 하나고 자유통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은 탄핵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현주도 창당을 하면서 자한당의 대한정당이라 주장했고 김문수도 창당을 하면서 자한당의 대한정당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한당을 비판하던 정당은 우리 공화당뿐이었는데 그래서 자한당 삐끼 논객 정규재가 우리 공화당을 비하하기 위하여 그리도 애를 썼었는데 지금 정규재는 김문수당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재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이라 보이십니까? 김문수당이든 이현주당이든 세력면에서 우리 공화당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진정 현실을 모르고 독자적으로 선거에 나서기 위하여 정당을 창당했다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저들은 철저하게 우리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보수파 지지자들의 표를 막기 위하여 나온 정당들입니다. 김문수당과 이현주당이 선전을 해서 우리 공화당으로 가는 표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있다가 총선 전에 극적 당대당 통합을 외치면서 자한당과 합당을 연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자한당에서 벗어나려 했던 그 80%의 보수 우파들이 결국은 또다시
자한당에 투표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황망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 공화당은 또다시 지지율 3%의 벽을 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신당 탈양하면서 홍문종에게 빌붙고 있는 변희재가 김문수를 무자비하게 비난하고 나섰는데, 자신의 영원한 우상 김경재가 지지하는 자유통일당 두목 김문수를 비난하는 것이 진심일까요? 김문수의 영원한 껌딱지 차명진이도 김문수 신당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한당의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시나요? 김문수 신당 창당 행사 참여자들을 보면 구태의연한 자한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김문수 신당은 별로 힘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 된다면 자한당을 떠나가는 국민들이 갈 곳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기 때문에 김문수 신당의 실패는 자한당 입장에서 결코 반길만한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 김문수 신당으로 자한당 국회들이 많이 넘어와서 김문수 신당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정규재와 신혜식이 우리 공화당은 도토리인데 뭘 하겠느냐, 자유통일당을 밀어주자 하면서 바람 잡으면 정신 차리고 자한당을 떠나려 했던 개돼지님들은 또다시 자유통일당의 우리에 갇히게 되고, 자유통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적인 당대당 통합쇼를 보면서 보수우파가 분열하지 않고 힘을 합쳤으니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한당의 뻘짓은 다 잊고서 또다시 기꺼이 자한당에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좌파들에게 참패한 선거 결과를 보면서 우리 공화당이 분열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주댕이를 털어대는 정규재 방송을 보면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조원진 대표의 인터뷰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보입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선거에 나선다면 자한당과 무조건 격돌하여서 보수파 제1당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금 같은 소수정당으로 선거전을 치루어야 한다면 자한당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역구는 자한당을, 하지만 비례는 우리 공화당을 선택해달라 호소하여야 한다 했었는데, 조 대표가 제 방송을 본 것은 아닐 터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가 선거 전략을 세웠나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자한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 공존을 주장하게 된다면 자한당을 깨부술 듯 나선 김문수 신당의 역할이 갑자기 무력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 자한당의 그 80% 지지자들이 부담없이 지역구는 자한당을, 그리고 비례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주게 될 것이고, 그리 된다면 무난하게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비록 홍변이 망상질하듯 원내 교섭단체는 되지 못할 것이지만, 그래도 원내 정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그런 정당으로 남을 수 있다면 우리 공화당의 차기 총선은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탄핵 무효 투쟁은 단시간 내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70여 년간을 지속적으로 좌경화되어버린 국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아주 원대한 사업입니다. 그런 커다란 국가적 사업을 홍문종이 주장하듯 어중이 떠중이 다 힘을 합쳐서 그저 세력만 키우자고 한다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또다시 제2, 제3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 천년 대계를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급하게 서둘다가 기초가 무너지면 안 될 것이니 앞으로 30년을 터 닦는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주축 세력이신 60대 이상 장년층들은 다시 바로 우뚝 선 찬란한 대한민국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공화당이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30년이 흐른다면 대한민국에는 자랑스런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이 우뚝 서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1세대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을 경제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셨던 산업화 세대이신 여러분들이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을 정치 선진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기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승리하는 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